260페이지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배관 두께 구하는 문제인데요. 두께 구하는 문제는 기준대로 풀면 되겠죠. 이 기준에서 외울 게 많아요. 수식도 외워야죠. SE 계산법도 알아야죠. 그리고요, 표도 외워야죠. 자, 뒤에 뭐가 들어가요? 뒤에 내경이 들어갑니까? 호칭경이 들어갑니까? 외경이 들어갑니다. 자, 분말. 분말은 268페이지에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가압용 가스인데,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할 때 킬로그램당 40리터, 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도씨 1기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35도씨에서 1기압. 저기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위험물에서도 분말이 있거든요. 가압용 가스 킬로그램당 질소는 40리터 똑같아요. 근데 가로가 달라요. 그래서 위험물은 화재 안전 기준은 뭐가 다른가 한번 써보면요. 똑같은 거는 가압용이고 질소다 그러면 40리터가 똑같아요. 근데 35도씨 1기압, 여기는요 35도씨 0 메가파스칼. 그러면 이게 좀 다른 값인가? 그렇지 않아요. 표준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무슨 표현이에요? 1기압이다 그러면 절대예요, 절대. 0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표준 대기압 0 메가파스칼. 이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그러면 두 개 중에 사실은 뭐가 맞냐?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게 35도씨가 게이지 온도입니까? 절대 온도입니까? 게이지 온도예요, 게이지. 게이지를 줄이면 계기. 온도계. 온도계, 이거는 압력계, 압력이 아니잖아요. 얘는 온도계, 얘는요, 압력계, 압력이죠. 그러니까 실제 얘가 밸런싱 하고요, 얘는 언밸런싱 한 거예요. 게이지, 절대 이렇게요. 자, 부피, 온도, 압력. 무슨 식이 생각나요? 보일, 샬 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269페이지 보게 되면 소화약제량을 계산했어요. 소화약제량이 345kg입니다. 질소량을 계산했습니다. 13,800리터가 나왔어요. 40리터를 곱하면 되니까. 이 13,800리터는 몇 도씨일 때다? 35도씨 1기압일 때예요. 그러면 이 값을 보일샬 공식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5 더하기 273분의 1atm 곱하기 13,800. 1atm을 바로 넣었어요. 왜요? 절대값이니까. 는 P2 곱하기 68리터 나누기 20 더하기 273 해서 압력이 나왔어요. P2는 193 atm이에요. 이건 무슨 압력이에요? 절대 압력이죠. 자, 150 atm 용기의 수량 193 나누기 150을 했더니 1.2가 나왔죠. 그럼 몇 병이 필요할까요? 2병이. 이렇게 병수를 계산할 때 압력으로 계산해요. 이게 좀 대단히 특이한 계산법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화재 안전 기준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안전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은 이게 좀 깊숙이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자, 270페이지 자탐이에요. 경계를 구하는 게 아주 큰 대전제는 뭐예요? 600제곱미터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는요. 계단 경사로는 45m마다다. 계단 경사로 외로 수직 공간은요. 전부 다 그냥 통으로 한 개다. 한 개 구역이잖아요. 파이프 샤프트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경사로는 45m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직 공간은 한 개 구역이에요. 한 개 구역. 자, 넘어갑니다. 감지 개수를 구해라. 감지 개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2를 곱해줍니까? 어떤 경우에 2를 곱해주지 않습니까?
1을 곱해주는 경우도 있고 1을 곱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설비는 하나예요. 소화설비입니다. 소화설비는 2를 곱하는 그러니까 감지기 개수를 구할 때 2를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보설비는 이 재현설비는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재현설비 전용 감지기는 없어요. 재현설비 감지기가 없다고요. 자동화 탐지 설비가 동작을 했어요. 감지기가. 그러면 재현은요 연동이에요. 비상방송 설비 전용 감지기가 없어요. 자탐 동작하면 방송되는 거예요. 자탐 동작하면 재현 가동이 되는 거고요. 자탐 동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보 설비. 다 연동이에요. 소화설비 감지기, 자탐 감지기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설치해서 자탐도 설비도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지기 개수는 몇 개냐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탐의 감지기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재현 설비의 감지기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묻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소화설비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소화설비는 2배를 하는 이유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쓰기 때문이죠. 2배를 안 하면요. 교차회로가 아니에요. 그럼 교차회로 반대의 말은 뭐예요? 단일회로입니다. 교차회로는 같은 말이 다중회로예요. 둘 이상의 회로, 이게 뭐예요? 다중회로, 교차회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A회로, B회로 두 개밖에 안 보는데 우리가 두 개 쓰라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 쓰라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A, B, C, D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법에 두 개 이상 하라고 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세 개도 되는데 두 개만 하는 거라고요. 소화설비 쪽에는 교차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8개 감지기. 신뢰도가 높은. 아, 이건 화재 났다. 반드시 동작했으면 5동작이 좀 적은 거. 신뢰도 높은 8개 감지기 알잖아요.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차동식 소프트가 아니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그쵸? 이런 어쨌든 8개 감지기가 대단히 비싼 감지기는 상대적으로. 싸구려가 아니고. 그런 감지기를 썼을 때는 단일회로. 교차회로가 아니고. 그러면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싼 감지기가 뭐예요? 차동식 서포트형, 정원식 서포트형, 광전식 서포트형. 이런 감지기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차회를 해줘야죠. 무슨 설비이면서 이런 감지기. 소화 설비이면서. 자탐은요, 아무 감지기나 교차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오동작하면 뭐, 어때요? 오동작하면. 소리 나니까 끄면 되지. 근데 설비는요, 오동작하면 어떻게 돼요? 약재가 막 나가고, 물이 쏟아져서 수선 피해가 발생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자, 276페이지입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인데요. 이 그림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QC를 구하는 거예요. QC. 역률은 P, PA, PR 중에 뭐가 역률이에요? 뭐 분의 뭐가 역률인데요? PA 분의 P가 역률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PA, 이게 PR이잖아요. 여기서 역률은 얼마예요? 역률 1세트하고 역률은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예요? PA 분의 P, 이게 역률이에요. 그러면 무효율은 얼마예요? 무효율은 사인 세타 PA 분의 PR. 역률, 무효율. 역률을 좀 계산하고 싶어요. 역률을. 얘가 계산을 했더니 이게 이제 0.8이에요. 이것을 0.9로 높이고 싶어요. 역률 뭐예요? 일하는 율인데요. 일하는 율이 100% 소비 전력이 100% 소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80%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90%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효율이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전기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럼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쪽으로 QC를 하나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없을 때에 비해서 이쪽으로 이만큼 당기잖아요. 얘는 지금 이만큼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큼 여기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되잖아요. 벡터 합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되잖아요. 이게 연결 개선용 콘덴서가 없을 때는 까만 삼각형인데 있을 때는요 빨간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P는 그대로인데 PA가 어떻게 돼요? PA가 줄어들잖아요. PA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콘덴서 하나를 설치를 해서 뭐를 줄여요? PA를 줄여요. 결국은 PA를 줄이는 거예요. PA를 줄였더니 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산은 식을 외워야지. 그죠? 의미는 이렇고요.